권천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늘 궁금해했던 이야기,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단군 신화를 떠올리죠. 곰과 호랑이가 나오고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웅녀와 단군 왕검이 등장하는 그 신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신화가 나오게 된 훨씬 더 깊고 오랜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조선 이전, 그러니까 단군조선 이전에 우리 민족의 뿌리는 저기 넓고 푸른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지금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부족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고 해요. 이분들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근본과 삶의 의미를 찾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라는 우주, 만물의 중심에 있는 아주 유일하고 위대한 존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천손 민족, 하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 무렵 삼성기라는 오래된 기록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나반과 아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반은 아버지를, 아만은 어머니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재미있는 건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엄마를 뜻하는 AMMA나 아미 같은 말들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우리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 환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은 환웅은 지금의 백두산, 그 중에서도 태백산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그곳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신시였습니다. 이 신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었어요.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라는 3명의 신하와 함께 백성들의 삶을 돌보았는데 이분들은 각각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며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인 배달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단군 신화만 떠올리지만 그 신화 속에는 이미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신. 다음 시간에는 이 배달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으로 이어지는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민족이 천손 민족, 즉 하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배달국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조선은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환웅이 세운 배달국은 그 후 18대까지 이어지며 무려 156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태자였던 거불단 환웅은 당시 동방의 문화를 통합하는 데 힘썼고 다양한 부족들과 교류하며 배달국을 더욱 발전시켰죠. 그러다 드디어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단군 왕검이 등장합니다. 그는 환웅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바로 BC 2469년에 나라의 이름을 고조선이라 하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죠. 이 기록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국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은 2000년 가까이 이어지며 무려 47명의 단군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시기 고조선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까지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며 동방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죠. 단순히 힘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은 주변의 여러 부족들에게 앞선 문명과 풍습을 전해주며 동북아시아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기 고조선의 일부 세력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가듯 말이죠. 이렇게 남아한 세력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 진안,
변환이라는 세 개의 부족 연맹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세 연맹체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들이 훗날 우리 역사의 중요한 나라들인 백제, 신라, 가야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은 그저 하나의 옛 나라가 아니라 남쪽의 새로운 나라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위대한 뿌리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환웅의 배달국에서 단군의 고조선으로 그리고 다시 마한 진한 변환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뻗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군 원검이 세운 고조선은 무려 2000년 가까이 이어지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 우리 조상들은 넓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자신들의 문명을 꽃피웠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고조선에도 변화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고조선의 문화가 번성하면서 여러 부족들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무의 씨앗이 바람을 타고 새로운 땅으로 퍼져나가듯 말이죠. 이들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의 문명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새로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남아한 세력들이 바로 마한, 진한, 변환이라는 세 개의 부족, 연맹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만은 오늘날의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연맹체를 이루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만, 진한, 변화는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고조선의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특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서쪽의 마한은 54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 이룬 거대한 연맹체였습니다. 농업이 발달했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훗날 백제라는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뿌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동남쪽의 진화는 12개의 소국이 모여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독자적인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한반도를 통일하는 위대한 나라, 바로 신라의 기원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남쪽의 변화는 풍부한 철 생산과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12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 있었지만 철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했죠. 이들은 훗날 철의 왕국으로 불렸던 가야, 연맹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세 개의 줄기가 바로 백제, 신라, 가야라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나라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사는 고대부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배달국을 열었고 그 위대한 정신을 단군 왕검이 이어받아 고조선을 세웠죠. 그리고 고조선의 후예들이 남쪽으로 이동해 사만을 이루고 그 사만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백제, 신라, 가야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단순히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갇혀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주 먼 옛날부터 넓은 대륙을 누비고 하늘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세웠으며 그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역사는 이처럼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천손 민족의 위대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삼국시대가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가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세 개의 가지가 어떻게 성장하여 우리 역사의 중심인 삼국으로 발전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한 연맹의 중심이었던 백제부터 살펴보죠. 온조왕이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운 백제는 마한의 풍부한 농업 기술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높은 수준의 귀족 문화를 꽃피웠고 해상 무역을 통해 일본에까지 문화를 전파했죠. 백제는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다음은 진한 연맹에서 시작된 신라입니다. 경주 지역의 작은 소국에서 시작한 신라는 처음에는 백제나 고구려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끈기 있고 단결된 힘으로 영토를 넓혀갔고 화랑도라는 독특한 청소년 교육 제도를 통해 강력한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신라의 문화는 화려하고 독창적인 황금 유물에서 엿볼 수 있듯 경이롭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한 연맹을 계승한 가야입니다. 가야는 철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풍부한 철 생산을 바탕으로 강력한 철제 무기를 만들었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활발한 무역을 펼쳤죠. 비록 신라에 흡수되어 하나의 왕국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가야의 철기 문화와 빼어난 토기 기술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백제의 신라, 가야는 고조선과 사만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각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들 세 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흔히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각 나라들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찬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세 나라는 훗날 하나로 합쳐져 통일 신라가 되고 그 힘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